사립초를 보낼까? 공립초를 보낼까? 두 자매를 사립초에 보낸 엄마의 솔직한 이야기. 1장.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순간 부모 마음은 늘 복잡해져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은 무엇일까? 사립초가 과연 필요할까? 공립초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 역시 두 자매를 초등학교에 보내기 전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주변 엄마들의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 교육 상담 자료까지 뒤적이며 수없이 비교하고 장단점을 따져봤지만 명확한 정답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학교 선택의 정답은 아이의 성향과 엄마의 상황에 달려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사립초가 좋다는 판단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했어요. 2장. 사립초 경험의 진짜 모습. 결국 저희는 두 자매를 사립초에 입학시켰어요. 처음에는 사립초라고 하면 학원에 의존하는 곳 아닌가? 라는 걱정이 있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사립초는 단순히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성취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했어요. 사립초에서는 영어 수업, 논술, 각종 시험 대비, 대회 참여, 창의 체험 활동 등이 학교 프로그램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은 수업만 해도 충분히 경험을 쌓고 선생님과 커리큘럼이 아이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어요. 두 아이가 스스로 참여하고 성취를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사립초를 선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영어 교육이 강점이었어요. 저희는 집에서 영어 공부를 매일 챙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영어 활동, 말하기 대회, 토론 수업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첫째는 친구들과 함께 영어 발표를 준비하면서 자신감이 쑥쑥 자랐고, 둘째도 교실 안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며 부담 없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반대로 공립초의 장점도 분명해요. 근거리 등하교, 무상교육, 지역사회 친구와의 관계 등은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통해 해주는 영어, 수학, 논술, 대회 준비 등은 엄마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경험 기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맞벌이 엄마였기 때문에 집에서 모든 사교육을 챙길 여력이 없었고, 사립초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이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학교가 아이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주는 구조였던 셈이에요. 3장. 사립초에서 경험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립초에서는 하루 수업만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방과 후 영어, 수학 프로그램 학원에 따로 다니지 않아도 학교 안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 학습할 수 있었어요. 창의 체험 활동, 미술, 과학 실험, 토론 수업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배울 수 있었어요. 대회와 발표 경험, 학기마다 작은 대회나 발표 기회가 있어 아이들이 준비 과정에서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캠프와 현장 학습 체험 위주의 캠프가 정기적으로 있어 학교 수업만으로 얻기 힘든 경험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아이들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었고,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을 느꼈어요. 4장. 현실적인 고민 등하교와 비용. 사립초를 고민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장거리 등하교와 비용이에요. 저희도 하루 2시간 가까이 통학해야 했고, 학비 또한 결코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감수할 만큼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 방과 후 프로그램, 캠프, 시험 대비 등을 보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였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성취를 느끼는 모습과 저 또한 마음 편하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얻었거든요. 공립초에 보내면 등하교 부담이 적고 학비 부담도 낮지만 부모가 아이의 학습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공립초만으로는 다양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있어요. 5장. 사립초와 공립초 선택 기준. 정리하자면 학교 선택의 핵심 기준은 두 가지예요. 엄마가 사교육과 학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다면 공립초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에요.
집에서 영어, 수학, 논술, 대회 준비 등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아이의 성향에 맞게 계획을 조율할 수 있다면 공립초에서도 경쟁력 있는 교육이 가능해요. 엄마가 일하거나 교육 관리에 신경을 많이 못 쓸 상황이라면 사립초가 큰 도움이 돼요. 사교육에서 해주는 영어, 시험 준비, 대회,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학교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통학거리와 학비 부담은 고려해야 하지만 그 두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사립초가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결국 학교 선택의 핵심은 아이의 성향과 부모의 현실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저는 두 자매를 사립초에 보낸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성장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게 내린 결정이에요. 아이의 성장과 행복을 믿고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면 충분히 빛을 발해요.